초등 선행, 더 빨리 하면 더 잘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선행, 더 빨리 하면 더 잘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2024년 11월 말 방송된 EBS 특집 다큐 내 아이의 공부 더 빨리 하면 더 잘할까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EBS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영상의 전부를 볼 수 있으니 직접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선행학습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합니다. 제가 초6 담임인데 그 영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고 결론은 무엇인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EBS 제작진은 선행학습 중인 초등 6학년 아이들 40여 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에 대한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중학교 2학년 거까지 왔어요. 이제 곧 2학년 1학기 선행이 끝나가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요. 중2학교 2학년 1학기 거 정도 나왔어요. 1교시는 간단한 공식과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기본 테스트, 2교시는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사고력 테스트입니다. 2교시 시험 후 아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로 어려웠어요. 대부분 못 풀었어요. 제가 공부한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저한테 크게 실망했어요. 1교시 기본 문제의 전체 평균 점수는 80.24점이고 2교시 사고력 문제의 평균 점수는 25.95점입니다. 전문가는 문제 수준 자체는 1교시와 2교시 모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1교시는 아이들이 단답식이나 배운 공식을 이용하여 바로 풀 수 있는 익숙한 문제 형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교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되는지 말로 설명해야 하는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평소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 형태라서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아이들이 100명 선행을 하면 성공하는 아이들은 10% 내외이고 나머지 90%는 실패합니다. 다만 언론에는 성공한 아이들만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행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원의 본질은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게 해주거나 현상 유지를 해주는 것인데 누구나 선행의 늪에 빠져서 성적은 상위권이 내주고 중하위권은 학원의 운영비와 선생님들이 급여를 담당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행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최근 3월 말에는 선행보다 중요한 건 3단계 복습법입니다 라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주변을 보면 선행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수학 선행을 많이 합니다. 옆집 아이는 초4인데 중학 수학을 들어갔고 초6 아이가 중학 수학 과정을 끝냈다는 말을 들으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조급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의 공부입니다. 무수히 많은 옆집 아이들을 다 신경 쓸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의 특성과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집 아이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성공한 사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릅니다. 이해력이 빠른 아이가 있는 반면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선행은 눈에 보입니다. 자녀가 수학 진도를 쭉쭉 나가면 흐뭇하고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에 비해 현행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합니다. 주변의 달콤한 유혹과 카더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님들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사실 선행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또 현행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을 못 따라가는데 무리해서 선행을 나가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실력이 뛰어나고 본인의 공부하려는 의지도 강할 경우 선행을 하면 분명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부모님의 욕심이 아니라 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보호자와 자녀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고민해서 내려야 합니다. 즉, 부모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이를 강요하고 푸시하는 건 곤란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초격차 아이라고 부르는데 25명 한 학급에 그런 아이들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제가 책에서 독서 골든벨 문제를 구석구석 출제해도 귀신같이 다 맞춥니다. 설마 이건 모르겠지 라고 출제해도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초격차 아이는 지능이 우수한 것뿐 아니라 본인이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고민하며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러한 교육과정을 무리해서 선행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선행은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걸 암기를 통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니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초등 시기에는 기본기를 다지며 복습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경우 항상 왜 그럴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는 아이가 백지에 직접 쓰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공식을 외워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공부이며 사고력 수학입니다. 앞서 언급한 EBS에서 만든 선행학습 중인 초등 6학년 아이들이 2교시 사고력 테스트의 답안지에 쓴 내용들입니다. 영상 중간에 나온 엄마 미안해요 라는 말이 가슴 아픕니다. 이 아이는 본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부모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들께서 중심을 잘 잡고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하며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등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며 아이가 각 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깊이 생각하며 사고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지나친 선행을 하는 건 오히려 아이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 선행, 더 빨리 하면 더 잘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2024년 11월 방송된 EBS 특집 다큐 내 아이의 공부, 더 빨리 하면 더 잘할까? 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초등 시기 선행보다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며 현행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에 공감합니다. 적어도 초등 시기는 선행보다는 철저한 복습을 통해 현행에 치중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자녀가 지금 학년의 수학 교육과정 내용들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